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이제 이제 고민거리가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저쪽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이제 일종의 소장암이잖아요. 혈액암 중에서도 이제 소장하고 혈액암이 왜 이게 붙어 있는가 하면 소장에서는 거의 암이 없어요. 위암, 대장암, 신장암 다 있는데 소장암은 거의 안 생겼어요. 근데 소장의 기능이 주로 뭘 하는가 하면 그냥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피는 뼈에서 만들어진다. 골수 조혈설이에요. 뼈에서. 그런데 이제 일본의 모리시다 게이치라고 쳐보면 나와요. 모리시다 게이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리시다 게이치라는 분이 저희들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분인데 이분이 그 혈액 생리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이제 강의의 주제는 핵심은 뭔가 하면 평생 혈액 생리학적으로 사셨는데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비상시고 평소에는 소장에서 만들어진다.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음식이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면 꼭 내가 먹는 것이 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야,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먹는 것과 뭐 관계 있어? 왜? 현대학은 장조혈설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개구리는 뼈가 있어요. 뼈가 있지 않습니까? 골수 조혈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구리 전에 올챙이는 뼈가 있습니까? 없어요. 장조혈설로 인정하거든. 지렁이나 거머리도 다 체액이 있어요. 뼈가 없는 연체동물은 그러면 그들의 생명되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다 장조혈설이에요. 우리가 설사만 한번 해도 하늘이 노랗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속담같이만 진리가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이제 살이 되는 겁니다. 피가 만들어지는 제일 이제 첫째 조건은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하루 이틀만 소금 안 먹어도 하늘이 어때요? 하늘이 노랗고 어지러워요. 군대 가면은 구보할 때 뭐 줍니까? 다 소금 줘요.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가야 피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흐르고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금 부족일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는 물을 흡수를 못해서 배에서 꿀꿀꿀꿀꿀꿀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면 일단 소금 부족이.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차고 쥐가 나고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럽고 피가 안 만들어져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서 바보같이 멍해져 버리고. 그래서 일단 위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음식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먹느냐 못 먹느냐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저쪽 선생님도 이게 아마 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내가 소화만 좀 안 돼도 야 이거는 틀림없이 병원에 가면 위암이라 그럴 거야가 아니고 이거는 의사가 위암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안 갈 거야. 그 가는 자체가 이제 겁이 나고 두려워져 버리죠. 그죠? 가지도 못하고
이제 자가 진단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병이죠. 그래서 그 병 이름이 건강염려증입니다. 예, 만일에 아니라고 하면 좋겠는데 만일 그 병이라고 하면 내가 그 충격을 감당을 이제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질 때 기초 없이 지면 집이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기본적인 기초는 소화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뭐 나는 위암일 것 같다거든 관절이 왔든 복수가 찼든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음식을 먹고 소화되게 해줄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결국 환자는 뭐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못 먹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음식이 위에 들어가는 조건이 침이 잘 섞여야 돼요. 침이요. 침이 잘 섞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앉아서 먹을 힘도 없으면 환자들이 되게 병원에 가면 누워서 씹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뭐 앉아서 꼭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침대 같은 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아니면 방바닥에도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눈 감고 얕은 씹는 게 전략이에요. 침을 얼마나 충분히 잘 섞느냐. 그리고 저 무염식 들이지 말고요. 복수 찼다고 소금을 안 들여버리면 위 자체가 서버려요. 안 움직여버려요. 예, 그건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이 복수는 누구라도 다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양의 차이예요. 양의 차이. 이렇게 먹은 음식의 영양을 이제 간에 저장을 못할 때 그것을 제 폭각 내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녁만 좀 확실하게 끊고 충분히 한번 씹어보세요. 예. 이제 전에는 이거 먹어가지고 나을까 이랬지만은 지금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것이 침이 제대로 섞여서 소화가 잘 될 때 뭐가 돼요?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그 피가 몸을 돌면서 이제 내 몸을 이제 고쳐 나가는 게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주면은 애가 아플까요? 애기가 아파요. 그래서 이 소화가 잘 돼야 되지만은 안 되는 가장 첫째가 뭔가 하면 근심입니다. 보통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을 떨칠 만한 어떤 생각의 정립이 되게 감정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못할 때 이제 내 몸에 이제 면역 기능이 없을 때 우리가 2차 면역계로 뭐 여러 가지를 써요. 2차 면역계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이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면 한 다리로 못 걸으니까 뭘 짚습니까? 목발을 짚잖아요. 그와 같이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는 거죠. 예, 내가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될 때 이제 도움을 주는데 소화가 잘 되면 모르지만은 이미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이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여름에 지금 5월 달 이때 되면 매실 나오지요, 매실.
매실 한번 입에 넣고 씹어봤어요, 생거? 그 살구 옛날에 그 먹던 거 생각만 해도 입에 뭐가 나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에 물리적인 변화가 와버려요. 그죠? 이게 화학적으로. 그 소화액 자체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 누구라도 소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고 마음의 근심은 이제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 며느리를 보면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참 많이 시켰어요. 우리 사모님도 시집살이 해보셨어요? 어떻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새기려고 할 때 막 억울하고, 또 신랑까지 또 눈살 찌푸리면 막 그거는 참 죽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화를 도저히 이렇게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 부정적인 화를 뒤집는 파장을 내는 게 금속으로 은이에요. 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보면은 시집살이 잘 견디라고 은비녀를 꼽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끝난 이유가 뭘까요? 신하들이 처음에는 사대부 중에 둘이 이쪽이 싸우다 보니까 정치적 이념으로 이제 동인, 동쪽에 산다고 동인, 서쪽에 산다고 서인, 이러다 또 동인에서 또 남인, 북인이 또 갈라져 버리고, 그 임금이 아무리 이걸 화합시키려고 해도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엉망이 돼 가겠죠. 그래서 임금들이, 야, 이거 좀 정치를 좀 분별 있게 잘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금속 중에서 금은, 금 말이죠. 금은 판단력을 아주 명료하게 해줘요. 금의 파장이. 그래서 임금들은 머리에다 뭘 씁니까? 금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자양 수상이 뭘 선물했는지 아세요? 은구슬이 담긴 은괴를 선물했어요. 이거 옆에만 두셔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항상 집무실에 두고 계시라고. 요즘 우리 스트레스 많습니까? 전부 카드로 사는 세상에 카드값 될 때면 해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카드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근데 빚이 지면 빚 갚으려고 일합니까? 빚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니까 빚 갚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자식에게 빚 빌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지런하지 않는 백성들 어떻게 부지런하게 좀 만들까 해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카드예요. 안 갚으면 이제 그 다음 달에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든지 열심히 일하게 구조를 그래 만들어 가는 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게 뭐 복수가 찼다, 뭐 혈액암이다. 우리 저쪽 선생님이 아우 내가 이게 병원에 가면 위암이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난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이게 다 뭐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러한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침은 살구 생각만 해도 신침이 나오듯이 정상적으로 소화에 좋은 소화침일까요? 아니면 뭔가 독성이 있을까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시편 이제 68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털을 금으로 입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울 때는 뭐 할 때입니까? 잠잘 때. 그 날개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잠잘 때 뭐 누웠을 때 이렇게 날개는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불이 되겠지, 그죠?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든 병의 90%가 마음의 문제라는데, 이건 심리적 불안인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까? 그래서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혔다. 그러면 은비녀만 꼽아도 마음이 편해진다면은 그냥 은을 해가지고 이불을 요를 깔고 덮어버리면 어떨까? 훨씬 좋을 것 같죠, 그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은사 패드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어 해보니까 달라져요. 순환력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몸부터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은이 뭘까? 은이 뭘까 묻잖아, 그죠? 제가 환자들이 오면 직업을 자꾸 물어요. 왜냐? 모든 병의 첫째는 햇볕을 안 보는 데서 와요. 햇볕을 안 보는 데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미네랄이 든 걸 좀 많이 먹으세요 하는데 미네랄하고 햇볕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라기서 보면 그 우리가 이게 태양을 쫄 때 우리가 양우리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다고요. 지금 제가 은도 얘기했고 금도 얘기했고 여기 우리가 놋도 있는데 이런 쇠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나라에 핵 발전소 있죠. 핵 분열 발전소 아닙니까? 그죠? 이 금, 은, 동,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은 전부 핵융합의 열매입니다. 수소, 헬륨 이런 원소 결합에 의해 가지고 모든 금속들이 만들어져요. 햇빛을 하도 못 쬐고 빛을 보지를 않으니까 빛의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물들이 금속인데 그것을 우리 몸에 흡수될 상태로 미량 원소, 분자 상태로 분자라는 것은 그 물질의 최소 단위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곡식의 껍질에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어라 이러는데 현미 껍질이 섬유질인데 그걸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태워서 탄소를 만들면 수치되면 섬유질의 그 기공이 열리면서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니까 흡수가 된다. 그럼 그것이 암하고 연관이 있는가? 원래 은은 그 특이한 성격이 몇 가지 있어요. 물질 중에서 금속 중에서 열과 전기 전도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 여름에 쇠 파이프만 좀 잡고 있어도 뜨겁잖아, 그죠? 은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은 유전자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회복력이 제일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 화상 뭐 약간 딘 게 아니고 2도 3도 되면 살이 막 익어가지고 파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파인 상태에서 살을 살아나오게 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항생제도 내성이 생기 안 들어요. 그럴 때 뭘 쓰는가 하면 실버 오인트, 은으로 만든 연고나 꺼지를 대줘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세포가 가장 정상적으로 발육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광물은 머리털로 나가요. 머리털로. 중금속 검사할 때 뭐 자릅니까? 머리 자르죠. 이게 암 환자의 그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모발 검사,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은혜 함량이 암반자는 거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무슨 수저로 밥 먹었어요? 참, 그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그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뭐 가정 살림 하나 우리는데도 다들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가지고 이러는데, 제가 그 스님 이름은 잊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분은 주로 뭘 먹었는가 하면, 은이 싸잖아요. 이런 괴를 하나 해가지고 그 스님이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을 갖다 이 가마솥에 막 비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찹쌀로 밥을 해가지고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그 은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숫가루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걸 먹었다. 은이 많이 들어가면 마음도 좀 편해질까요? 겉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한데 속에 들어가면 더 편하겠죠. 제가 왜 은을 강조하는가 하면, 약은 안정제 먹어봐야 매일 먹어야 돼, 그죠? 은팔찌나 은목걸이를 하나 하면은 5년 쓰고 버립니까? 10년 쓰고 버립니까? 대를 물립니까? 대를 물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거의 영구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집이 한 집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어느 집도 나는 평생도록 안정된 상태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고, 내가 평생 건강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옆에서는 막 누가 아프다, 누가 쓰러졌다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지도 자신이 없고, 그런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뭐 돈을 많이 줘야 뭐 좋아진다, 그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찾는다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출애굽기 할 때 보면, 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그 보상을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어요.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온 건 좋은데, 거기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하면, 시편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뭐 돈을 가져온 거 아니고 뭐 다른 걸 가져온 게, 은금을 가져와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천막 속에 막 같이 재놓고 살아가니까, 그 은이나 금의 파장에 의해 가지고 몸들이 건강해지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약한 자가. 성경에 보면 약한 자라 그랬어요. 제일 가난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의미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요, 이제 우리 선생님 그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 근데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는 막 분분해요. 우리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고창 가가지고 해양 캠프를 이제 한 480평 되는 건물을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 수도 라인이 어디 있는지, 뭐 전혀 지금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라인이 어디로 된 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무실에 보니까 설계도가 이런 게 막 몇 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설계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설계도를 모르고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설계도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 성소입니다. 성소. 오늘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가 하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를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거기 재료는 녹과 은과 금이 다예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 하면 노수로 된 큰 물두멍이에요. 그 물에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근데 그 노수로 만든 이런 물두멍의 그 재료가 노시 그냥 노시 아니고 레위 지파의 여성들이 얼굴 보는 청동 거울을 막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울은 비춰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성경에는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 근데 저것이 이제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노선요. 이 소리의 진동을 에너지를 가장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노시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는 다 뭘로 만듭니까? 네, 구리가 들어간 노시예요. 근데 저게 집에 왜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이렇게 동그란 거 받친 거 있죠. 근데 이 에너지를 갖다 제일 잘 땡기는 수신기가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는 다른 데는 공기가 안 좋아도 물이 흐르는 개울가는 공기가 어때요? 생명 에너지는 전부 물로 가요. 그래서 저 노수로 된 이렇게 물두멍이 뭔가 하면 전파 망원경이에요. 천체 망원경. 하늘에서 오는 전파를 땡기는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전파 망원경이 어딘지 압니까? 중국에서 지금 거의 완성돼 갈 거예요. 지름만 500m입니다. 워낙 너무 약하니까 넓게 해가지고 받아도 아주 미세한 거지만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 구리가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 그죠? 이 몸 안에 집 주위에 우리가 노선을 많이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구리가 녹그릇에 우리가 물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고 밥을 담아 먹는 거는 구리를 먹는 거예요. 구리가 어디 제일 좋은지 압니까? 첫째, 균을 죽이는 게 최고예요. 모든 암은 염증이고 균이 원이라 그죠. 왜 균을 잘 죽일까요? 우리가 척추뼈가 있으면 고등 생명체고요. 없으면 하등 생명체. 척추뼈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척추뼈가 있습니까? 닭, 소, 개, 사람은 척추뼈가 있어요.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간이 다 있어. 척추뼈가 없는 거는요, 간이 없어요, 간이. 척추뼈가 없는, 간이 없는 거는 구리를 해독하지 못해서 구리독에 죽어버려요.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구리를 해독하면서 구리를 활용해서 생명력을 증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리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구리가 하는 첫째 이유는 이 간이 없는 균을 잘 죽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노숟가락 하나만이라도 냉장고 딱 열어보세요. 냉장고 컴프레셔가 윙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의 진동이 숟가락이나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진동시키면은 구리 파동이 나갈 때 구리 입자가 같이 나가요. 양자역학적으로. 나가서 균이 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식기 터트려 다 죽어가지고 냉장고 안에 냄새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여성들은 요즘 햇볕 안 보니까 다 척추뼈가 이렇게 소나무처럼 휘잖아. 그죠? 척추측만증. 척추는 근육이 잡고 있어요. 근육을 가장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구리입니다. 그럼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소화력이 약할 때 소화기관도 다 뭘로 돼 있어요?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아주 안 되는 사람들은 배에다 막 찡을 쳐져 보면 이제 진동이 들어가면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뭐 썼는지 아세요? 노크를 썼잖아요, 노크를.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은 큰 노소로 된 종도 치고 절간 저 앞에도 우리 풍경 달아놨죠. 집 앞에 쩔렁쩔렁 하는 거 소목에는 뭐 달아요? 원앙. 그러면 그 소리에 소몸에 있는 균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쩔렁쩔렁 하는 소리로 소가 힘을 내서 근육이 튼튼해서 일을 잘하고.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 눈이 침침할 때 안약 넣지요.
설명서 보면 황산동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눈의 조리개 근육이 일을 잘해주니까. 한샘에서 나오는 굴이 수도꼭지 하나가 120만 원가요? 불티나게 팔린데 부자들인데.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동남아 지역 어디에서 하도 빈혈이 심하니까 이 쇠를 녹여가지고 물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밥할 때마다 넣어 먹는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철분이 많아도 구리가 없으면 철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지금 물통 안에, 그죠? 지금 뭐가 담겨 있을까요? 노빠가 연하세요, 노빠. 그럼 항상, 예, 물 마실 때마다 뭐 들어옵니까? 구리가 들어오잖아요. 저게 균을 얼마나 잘 죽이는가 하면, 그 옛날 무당 굿하는 거 본 적 있죠? 성경에는 노소를 제일 많이 썼어요. 굿할 때 보면은 깽가리 치고 징치고 3일 밤낮을 해요. 우리는 환자가 있으면 병문안 간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 미마이라는 단어가 병문안 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미마이 뜻이 뭔가 하면 충구경 간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는 약이 없을 때 환자가 생기면 무당을 불러서 막 깽가리 치고 하는 춤을 추는데, 무당이 그 동네 환자가 하나 생기면 동네 사람이 다 와서 국 구경을 하고 국값을 내야 되고, 만일 그 굿하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은 이 환자의 병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다 모아놓고 막 깽가리 치고 징치고 3일을 두드려 버리니까 그 파장에 의해 가지고 몸 안에 균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여.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칭이나 깽가리 소리로 병이 난 거예요. 모를 때는 미신이었고, 요즘 양재역학적으로 하면 최첨단 과학이 되겠죠. 소리 치료니까. 그래서 이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치라는 얘기가 그 울림에 의해 가지고 몸을 살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리가 녹아 있는 저기에 손을 씻어서 균을 죽이지 않으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매일 짐승을 어마어마하게 잡는데 전염병이 있어요, 없어요? 살균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냥 뭐 팔찌 끼고 그 목걸이 하면 되지 이랬는데, 문제는 이 손가락 끝에 우리가 전기 콘센트에 보면 접지선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구리선 연결해서 팔목에 감고 자면은 정전기가 다 빠져야 되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면적에 연관이 있어요. 면적이 얼마나 넓느냐.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게 성소를 금으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조각목을 금으로 쏴서 지었는데 그 밑 주춧돌이 전부 다가 음판입니다. 은은 땅하고 기둥 사이에 주춧돌로 전체를 다 놨더라고. 오늘날로 치면 접지죠.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다니면 접지가 돼요. 흙길을. 아스팔트 접지 안 돼요. 시멘트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흙길을 봅니까 못 봅니까? 거의 못 봐요. 그 다음에 접지가 몸 안에 정전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땀을 흘리면 돼요. 땀 흘릴 일이 있나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흐르지 않는 전기가 꽉 차요. 무슨 말인가 하면 피가 돌 때 이게 부딪히는 마찰 전기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리고 전자파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예요. 지구를 3바퀴 돌리는데 피가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찰열이 생기니까 이걸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혈구도 마이너스로 싸져 있고 혈관도 마이너스로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안 붙고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파가 들어오면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게 엉겨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마이너스 단자가 뭔가 하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 에어컨이나 뭐 이런 냉장고들 뒤에 꼽는 데 보면은 전기 코드 아래 위로 꼽는데 아래 위로 철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땅 속의 구리본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자기기가 돌아갈 때 저 안에서 그 정전기 흐르지 않는 전기가 생겨가지고 저 안에서 천둥과 번개가 생기듯이 스파크가 치면은 칩이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전기를 피레침처럼 당겨가지고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땅의 마이너스는 이제 다시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전기기기하고 전자기기 차이는 1초에 60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이 전기는 교류전기라 그래요. 그 교류를 쓰면 전기기기고 직류를 쓰면은 전자기기예요.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 냉장고, 에어컨 전부 우리가 무슨 제품이라고 합니까? 전자제품, 그죠? 전기제품이 아니고. 오븐은요? 그 후라이팬은 교류를 쓰니까 그건 전기기기가 되고 저런 건 전자기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전기가 흐르니까 전자기기라고 하는데 우리 몸도 전기가 흐르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분해를 하면 60쪽의 세포고 그 중에 또 하나를 세포 하나를 분해하면 120쪽의 원자인데 그 원자 하나를 분해하면 원자 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우리 몸의 최소 분해 단위는 아무것도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우리 몸도 결국은 전자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접지하고 살겠어요. 접지가 하지 않으면 피가 엉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미 사람이 병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맨 먼저 불렀을 때는 사실은 뭐 음식 가리라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세요. 맨 먼저 첫째 요구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선생님 맨발로 사셔야 된다.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시멘트 바닥 걷는 게 아니고 흙을 밟아줘야 돼. 흙을 밟아서 뭐 자극을 가서 뭐 용천에 자극이 가서 피가 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생명되는 피가 엉긴 걸 풀어줘서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는 흙길을 밟아줘야 돼요. 기본이 맨발로. 그래야 몸 안에 있던 막힌 데가 뚫히고 순환이 시작되게 돼요. 그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딱 불렀을 때도 맹 마찬가지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 이사야를 부를 때도 벗은 몸, 벗은 발로. 벗은 몸은 못 봐. 햇볕 좀 보라 이 말입니다. 햇볕 좀.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막 이상한 공상만 하거든. 선생님 불안할 때요. 문 딱 열고 밖에 나가서 햇볕 한번 보세요. 1초 내로 불안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절대로 햇볕을 안 봐요. 그래서 햇볕을 안 보는 영국이나 이렇게 북유럽 쪽 사람들은 하늘을 그리라고 하면 파란색을 안 그리고 회색을 갖다 칠해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우울증 환자가 많으니까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을 얼마나 먹고 그게 버렸는지 싸고 버렸는지 지하수에서 이게 검출이 되잖아요. 지금. 그 우리는 이래는 이 경우는 이래서 안 되고 저 경우는 이제 저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성소를 가만히 봐도 금과 은과 노선요 전부 살균제예요. 650여 종의 균은 은에 접촉이 되면 6분 내에 다 죽어요. 차에 보면 냄새 날 때 에어 필터에 은 나노 스프레이 뿌리죠. 뿌리는 순간 냄새 없애버려요. 은에 접촉이 되면 균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항생제를 쓰라고. 아산병원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큰 어떤 건물 같은 데 보면 저 손잡이 전부 노수로 된 거 보신 적 있어요? 왜 놨습니까?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고 마음대로 만져라. 그래도 균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새로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수도꼭지, 링겔 거치대, 손잡이 이런 걸 전부 뭘 바꿉니까? 전부 동으로 다 바꾸는 거죠. 굴이나 동으로 다 바꿔요. 우리는 암이 오고 염증이 오면은 뭐를 쓰려고 합니까? 항암제를 쓰고 항생제를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주변에 그 흔히 빠진 은이고 굴이고 노시 다 뭐예요? 이게 이제 약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모자라고 해서 이 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볶은 곡식을 손으로 볶아요. 손으로. 우리가 이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마트에도 팔아요. 볶은 곡식이. 그거하고 우리가하고는 배 차이가 더 나요. 그거는 뭘로 볶을까요? 전기기기로 볶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왜 이걸 사 먹을까? 싼 게 있는데. 전자제품은 스마트폰은 우리 선생님 지금 뭐 삼성에서 이번에 뭐 갤럭시 세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사고 싶을 거예요. 저도 사고 싶으니까. 먹는 거는 최신식을 원합니까? 최고 구식을 원합니까? 먹거리는. 사람이 전자제품은 최신형을 원하지만 먹거리만은 최고 구식을 원해요. 참 인간이 묘한 거지, 그죠? 손으로 한 거 제일 구식을 먹기를 원하고 전자제품은 최신식을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먹거리도 최신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이 소화기관에 맞는 거,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고 이 새치 혓바닥의 감각을 어떻게 만족시킬까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도 제가 봐서는 맨발로 많이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불안을 없애는 최고로 좋은 명약이 냉수욕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호르몬인 카테콜라민이 있어요. 이거는 이 팔다리의 사지의 교감신경절에서 주로 분비돼요. 근데 이것이 육상선수가 걸어갈 때보다 뛸 때 600%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그냥 행복해져요. 이제 앞으로 무인 자동차 오면 이제 이것도 안 할 판이에요. 그죠?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는 점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겨울 되면 옛날에 다 이게 냉수 마찰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찬물 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를 좀 붉게 문대주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찬물 좀 확 퍼보면은 그 자극으로 그 순간 아마 마약 이상의 쾌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막 찬 걸 접했을 때 그 역반응으로 막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면 순환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곡식을 잘 먹고 침을 잘 썩는 건 중요하지만은 정말 좋은 소화액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소화액을 지배하는 생각이 문제예요. 마음이. 살구만 먹어도 입에 침이 나오는데 이 음식을 잘 소화시키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을 편케 하는 것은 인간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하루 12번도 더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은이 그래도 최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엉긴 피를 풀고 순환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려면 요즘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하잖아요.
맨발로 흙길을 좀 걸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찬물 씻고. 우울증 치료에 최고 좋은 약은 햇볕을 보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밝아져 버려요. 그러고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땀이 나고 순환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밥이 소화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테니까 먹는 대로 소화가 팍팍 되고 복수가 쑥쑥 빠지고 아픈 것이 싹 낫는 거 하나 어떻게 주시오? 그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가지고 습관이 잘못된 걸 한번 바꿔보자. 병은 절대 재수 없어 걸린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뭐 저 우리 홍성님 말 때나 노빠 갔다 이제 밥할 때 그 염은 좀 시커매집니다. 바꾸려면 안 바꿔줘요. 예, 정수기 안에 넣는 건 좋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실 때도 내가 내 몸에 균을 죽이는 논물을 마신다. 얼마나 느낌적으로도 위로가 되겠죠, 그지요? 아이고 내가 녹그릇에 이게 국을 담아 먹네. 야, 이 굴이 녹이 들어가서 내 몸에 온갖 잡균 다 죽이겠구나. 실제로 죽이니까, 그지요? 그런 어떤 하나하나 볼 때, 이미지를 볼 때마다 그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햇볕을 보는 게 아니고, 햇볕을 볼 때 내 몸 안에 원적외선의 효과로 열도 나고 에너지 순환도 되고, 저 빛에 의해 가지고 요즘 광선 치료도 일어나고 내가 상당히 좋겠구나. 이런 어떤 효과들. 참을 모욕할 때도 저거 싫어 이거보다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600%나 많이 나온다는데 내가 안정제 먹을 거 없이 한번 뒤집어 써보자. 이 친구가 뇌종양 수술하다 다 못했던 환자였어요. 경기 너무 오래 했죠. 원래 몇 년째죠 아마? 5년째죠. 겨울에 어떻게 해서 그냥 그 냉탕 해 속에 들어가 얼음 깨고 들어가서 냉수했던 친구예요. 예. 그거 들어갔다 나오면 영하 20대 머리가 그냥 얼어요 순간에 다. 그때 그 기분이 어때? 남들은 몰라. 좋다는 거야 쾌감이. 그래 5년 되니까 이제 멀쩡해 살아가지고 우리 저기 고창 가서 일하겠다고 나인데 지금 이력서 넣으러 온 거예요. 매주 온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우리가 이 생활을 바꾸면 희망도 보여요. 이미 병이 와버리면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는 절대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의지가 약하니까 같이 여보 밖에 좀 나갑시다. 당신이 걸으면 우리도 같이 한번 걸어보자. 부축해서 같이 요즘 햇볕 좋을 때 같이 걷고 그죠? 잔디에 누워가지고 햇볕도 좀 배 열고 햇볕도 좀 쬐주고 도시락 싸가지고 밖에 나가서 좀 음식도 좀 씹어보고 그런 어떤 생활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있으면 사모님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은 시달리는 게 없이 사모님이 편할 거예요. 자, 환자가요, 한번 필이 꽂히면은 이 상식을 잃어요. 몰상식 해버려요. 옆에서 볼 때 가족은 막 이게 미쳐버려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햇볕을 쬐고 같이 맨발로 걷고 같이 저녁을 굶어주면 불과 며칠이면 밝아지고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안 해버려요, 환자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잖아요. 아이고, 당신은 말도 안 되니까 당신 당신대로 혼자 해. 그러면 끝까지 힘들어져요. 어쨌든 가족이 같이 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실 게 있습니까? 원장님 니켈이라 하는 거는 무슨 작용을 니- 어디에 보니까 니켈 실버라고 적혀있죠. 이제 은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파는 은 제품이 수저, 목걸이, 팔찌가 다 99.8%예요. 99%예요. 근데 이제 은이 상당히 무른세입니다. 그래서 99.8%로 은수저를 해놓으면 좀 많이 하면 이게 휘어져 버려요. 그 좀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켈을 섞는다든지 다른 금속을 좀 섞어요. 그래서 모든 은 제품은 이제 액세서리 모양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92.5%예요. 모양 낸 데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은의 순수한 파장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순은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은을 7번 은도가니에 엮는다는 식으로 이 순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하죠.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카데타 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내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여러 번 좀 치료를 했는데 약을 먹으라고 안 먹었거든요. 치료를 수분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냉수 쪽에 들어가니까 심장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녁을 굶으면은 심장에 막힌 그 찌꺼기가 소실되면 괜찮아져요. 점차 하시오. 그리고 다시마 튀김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시마 이제 튀김이 좋은 게 아니고 요즘은 냉체질이 너무 많아요. 냉체질이. 저 사모님 뭐 뼛속까지 시려가지고 찬물 하면 아마 이 소름이 끼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저 어떻게 열을 낼까? 저도 고민이 많지요. 우리가 신토불이 안 합니까? 몸 신자 흑토자, 땅과 몸은 같다. 그러면 지구가 에너지를 내는 근원이 뭘까? 지구 속에서 지금 멘탈이 그 쇠가 녹아가지고 막 용암이 끓고 계속 흐르고 돌고 있잖아요. 그게 화산으로 막 녹아가지고 폭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 속은 뭘로 불을 떼가지고 저렇게 끓을까? 저런 열이 우리 몸에만 있으면은 겨울에 팬티 바람으로도 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니까 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핵분열 발전소예요. 우라늄으로 인해서 핵분열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곡식을 먹어서도 좀 따뜻해지는 걸 보면은 곡식 속에 이제 핵물질들이 분열되면서 열을 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핵물질로서 해가 없는 것이 칼륨 40이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것이 다시마입니다. 바나나에도 좀 있고 표고에 또 많아요. 근데 표고에 뭐 한 바나나에 한 500, 표고에 한 700 이러면 다시마에는 한 2000. 그 방사능 측정기를 다시마에 대면 막 쭉쭉쭉 올라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다시마를 요리할 때 많이 먹는데 대개 보면 그냥 삶잖아, 그죠? 그럼 섬유질이니까 그게 잘 분리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저 안에 있는 칼륨 40이라는 그 방사능 미네랄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태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마 티각을 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도 만들기가 힘들고 팔아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장 다시마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가 좀 두꺼운 다시마, 햇다시마 말고
두꺼운 다시마 좀 묵은 거에다가 그냥 만들지 말고 갈아서 이걸 좀 구워라. 식용에 튀기는 게 아니고 굽는다. 예, 이제 튀겨서 먹을 수도 그거는 뭐 매일 먹으면 질려버리잖아요. 이제 구워가지고 구우면은 이제 탄소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마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환으로 만든 게 저기 우리 다시마 환이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K40이라는 게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몸 그게 이제 뼛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날까요?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신토불이라면 요즘 우리가 너무 이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공급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물이 식사가 2시까지잖아요. 예. 물이 먹는 것도 식사로 계속 먹으면 식사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2시 이후에 아, 관계 없어요, 물은. 예, 예. 식사 중에 이렇게 물을 마시는 복수가 채면 이제 뭐 입이 마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환자가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산소 부족이 오고 입이 말라요. 근데 곡식 못 먹습니다. 마른 거. 그럴 때는 뭐 죽을 좀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곡식을 먼저 씹은 다음에 씹어서 삼키면은 침이 섞이겠죠. 그러면 개구리가 물속에 알 썰어 놓으면 어때요? 점액이 쌓여서 물이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물 마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곡식 충분히 씹어 삼킨 상태에서는 국물도 좀 떠마시고 그렇게 해야 살겠죠, 사람이. 저녁에 늦게 먹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물을요? 아, 잡수세요. 나무를 실험 안 먹었습니다. 거기 칼륨이 좀 부족해가지고 채소에 입이 좀 마르죠. 갈증이 심하죠. 소금을 먹게 되면. 안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구나. 예, 그렇죠. 그 익힌 말린 나물이 제일 좋아요. 질소가 다 빠져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뭐라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먼저 충분히 침을 잘 섞은 다음에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원장님 말씀 과일에 채소에 그 질소가 많아서 해롭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조기에 과일을 건조시키가 잘라라. 그래야 먹으면 뭐 먹을 수는 있는데 건조했을 때도 아마 질소는 소실될 겁니다. 익히면은 질소가 반 이상 줄고 말리면은 소실이 되는데 요즘 뭐 다 또 전기에 말리는 시대니까 그러나 뭐 자연 건조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선생님, 저기 오늘 같은 경우가 미세먼지나 서울 같은 데 취약이거든요. 아니 바쁜데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양생이더라고요. 예. 원장님이 어떤 햇빛이 나도 산책을 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좀 이렇게 뭐 건강한 사람일 경우는 기관지에 점액이 다 흡착해서 뱉어내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소금을 섭취할 때 죽염하고 예. 체념하고 어떻게 돼요? 죽염은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몸이 자꾸 식어 들어가겠죠. 차게 하죠. 그렇죠. 여기 우리 홍 선생님에는 뭐 체격이 좋고 요 선생님에도 열이 많은 사람은 죽염 전보도 열을 식히니까 괜찮겠죠. 저녁 막 먹고 할 때는. 근데 저녁도 안 먹고 별도 뭐 피가 흥분되지도 않았는데 죽염 자꾸 먹으면은 안 그래도 식어 있는 사람이 더 식어버리면 냉해서 안 되겠지, 그죠? 수박이 아무리 좋아도 겨울에 집에 온 손님에게 냉장고 든 수박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된장 간장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저희는 거의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좋아서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발효식품이 좋다. 효소가 많다 이랬는데 우리 소화기관 자체가 발효실이잖아요. 대장이. 발효된 게 들어가면 두 번째는 발효가 안 돼요. 청국장 발효식품 좋다고 먹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잘 데워졌을 때는 구수하게 향기 좋아요. 근데 2, 3일 지내면 퀴퀴하게 썩어 들어가지요. 발효라는 것은 처음에는 발효고 두 번째는 부패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처음에 이스트를 해서 잘 부풀었을 때 빵을 만들지 않고 좀 지체돼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쉬어져요. 그 쉬어진 그 반죽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돼지를 주면 돼지가 죽는다고까지 하거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잘 발효된 걸 먹었는데 두 번째는 발효가 아니고 뭡니까? 부패니까 청국장 먹을 때는 향이 좋고 변은 썩는 데가 나죠. 뭐 조금 뭐 우리가 그래서 거기 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장, 된장 담그면 거기다 뭘 넣습니까? 수철 넣어서 그걸 이제 빼기도 하고 그래야지. 현미에 미네랄이 많은데 굳이 소금에 미네랄도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현미 미네랄하고 소금 미네랄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예. 뭐 밥 먹어야 되겠다, 그죠? 소금도 이제 목걸이도 있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 소금을 이제 분리하면 염소와 나트륨 아닙니까? 염소를 우리가 상수원에다가 조금만 잘못 넣어도 면민이 다 죽어버리고 나트륨은 화약의 원료예요. 니트로글리세린. 원소 중에 제일 불안한 원소가 나트륨이잖아요. 이게 따로 떼어놓으면 둘 다가 맹독인데 결합이 되면 소금이에요. 사람들은 이 소금 속에 아주 맹독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태워가지고 날려야 된다. 그래서 꾸면 염소가스 냄새가 막 나니까 이게 독소 빠진다 그러는데 원래 그게 소금의 성질인 걸 그게 태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요. 중동 사람들은 부인이 뭐 이상한 쪽으로 가면 염산을 뿌려버려요. 보셨어요? 얼굴에도 염산을 뿌려버린다고. 염산 테러를 해요. 예.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위궤양이 왜 생기느냐? 위 안에 있는 염산이 위를 녹여버려 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위 안에 염산이 없으면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겠죠. 역류성 식도염은 염산이 식도를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염산이 독이지만은 그 독이 위장이라는 곳에 제대로만 딱 자리 잡고서 제일을 해준다면 최고의 명약이죠. 소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독과 약은 내 몸이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의 문제지 그 물질을 놓고 뭐 독이다 약이다 하는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럼 우리 몸에 염산이 독이니까 위에서 염산이 안 나오게 해버리면 소화도 안 되고 죽어버리는데. 이게 언제나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되게 물질에 초점 맞춰요. 소금이다, 뭐 죽염이다, 어떤 물질에다 맞추는데 그보다는 내 몸과 내 몸의 기능, 특성에 맞춰버리면 아무 문제 없죠. 현미가 좋다는 거하고 내 몸은 곡식을 원료로 하지만 현미 껍질은 소화를 못 시켜. 근데 그 껍질 속에 미네랄은 필요해. 어떻게 섭취할까? 태워서 탄소로 만들면 미네랄이 분리돼 흡수돼 나와. 그럼 볶아 먹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이성적인 이제 판단의 구조. 항상 내 몸이 기준점이 된다면은 생리학은 사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주면 되겠어요. 예. 볶음음식을 구입해가지고 먹으니까 좀 못 먹겠더라고요. 어쩔 때는 괜찮고 어쩔 때는 그래가지고 내가 갈아가지고 예. 물을 좀 반고 해가지고 다시 굽어가지고 먹으니까 좀 건강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셀파 있죠. 셀파들. 짐꾼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히말라야 가면 셀파들이 짐 날라주잖아요. 그 사람들 주식이 곡식 갈은 가루가 다예요.
거기다가 물 부어가지고 반죽해서 먹고 그 집 나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곡식 잡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괜찮아져요. 긴장하면 침이 안 나오니까 문 좀 열고 주무시고. 예, 예. 우선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